38살 저는 20해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체코 남모라비아의 작은 탄광 마을, 붉은 지붕 아래 서 있는 아버지의 집 앞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와서 왜 왔느냐? 단 한마디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안 버리고 도망친 딸이 무슨 낯짝으로 돌아왔냐?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는 배신자였습니다. 가난한 집안이 창피해서 외국으로 달아난 못된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왜 떠나야 했는지,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요. 한국에서 가져온 체코 전통 디저트 한 접시가 20해 동안 얼어붙은 진실을 녹일 수 있을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카테르지나 노바코바입니다. 38살 체코 출신이고 지금은 대한민국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에서 작은 디저트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 태석은 44, 제천역 인근 도시재생 설계사무소 실장입니다. 아들 하준이는 9살 초등학생이고요. 평범한 가정입니다. 조용하고 안정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1월 어느 날 체코에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습니다. 20해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어머니였으니까요. 편지에는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건강이 좋지 않다. 곧 칠순이다. 이번이 아니면 다시 못 볼 수도 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태석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아프대요. 그럼 가봐야죠. 싫어할 거예요. 저를 보면 화내실 거예요. 그래도 가야죠. 가족인데요. 태석은 항상 그랬습니다. 말이 적지만 행동으로 저를 지켜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8살에 집을 나온 이후 단 한 번도 돌아가지 못했던 고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저를 배신자로 기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도 외할아버지 보고 싶지 않아요? 그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기로요. 12월 초 우리 가족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프라하까지 11시간, 다시 기차로 3시간을 달려 고향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겨울 오후 하늘은 잔뜩 흐렸습니다. 마을은 그대로였습니다. 비탈진 길, 낡은 집들, 붉은 지붕. 20해 전 제가 마지막으로 본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집 앞에 섰습니다. 마당에는 칠순 준비를 하는 흔적이 보였습니다. 테이블, 의자, 장식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밀란이 나왔습니다. 69살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여전히 단단한 체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한국어로 인사했다가 다시 체코어로 바꿨습니다.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와서 왜 왔느냐?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태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풀어가요. 하준이는 영문도 모른 채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외할아버지 왜 화났어요? 엄마가 오래 못 뵈서 그래.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실은 훨씬 더 복잡했으니까요. 과연 아버지는 저를 받아줄까요?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알레나 63, 여전히 작고 조용한 분이었습니다. 카테르지나. 어머니는 제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20해 만에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금방 몸을 떼었습니다. 아버지가 화나셨어. 조금만 기다려. 알아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아버지는 쉽게 마음을 여는 분이 아니었으니까요. 우리는 마을 여관에 짐을 풀었습니다.
태석은 아무 불평 없이 짐을 옮겼습니다. 하준이는 창밖으로 보이는 눈 덮인 산을 신기해했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예쁘다. 그렇지? 엄마 어릴 때 여기서 자랐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집에 다시 갔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아버지는 안방에 계셨습니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감자를 깎고 빵을 자르고 차를 끓였습니다. 어릴 적 매일 하던 일이었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많이 화나셨어요? 응. 20해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했잖아. 당연하지.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아버지한테 해. 나한테가 아니라.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도 서운했다는 걸요. 저녁 무렵 마을 사람들이 칠순 준비를 도우러 왔습니다. 할머니들이 저를 봤습니다. 어머, 밀란네 둘째 딸 아냐? 맞아요. 카테르지나예요. 어쩜 20해 만에 돌아왔네. 부모 버리고 외국 갔던 애.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르지 스보보다 42, 먼 친척이었습니다. 카테르지나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그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네, 잘 지냈어요. 한국에서 왔다며? 돈 많이 벌었겠네.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겸손하긴. 아버지 칠순에 딱 맞춰 돌아왔네. 타이밍 좋아. 이르지의 말에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석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태석입니다. 카테르지나 남편이에요. 태석은 서툰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이르지는 태석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한국 사람이구만. 여기까지 왔어? 네. 장인어른 뵈러 왔습니다. 장인어른이 좋아하실지 모르겠네. 이르지가 비웃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싸우면 아버지만 더 화나실 테니까요. 그날 밤 여관방에서 태석이 물었습니다. 아까 그 사람 누구예요? 먼 친척이에요. 옛날부터 우리 집에 자주 왔어요. 왜 그렇게 적대적이죠? 그 사람이 제가 떠나게 된 이유 중 하나예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며칠 동안 저는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청소하고 요리하고 정리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태석은 묵묵히 창고 문을 고쳤습니다. 장작을 팼습니다. 허리가 안 좋은 아버지를 대신해 무거운 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태석을 힐끗힐끗 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카테르지나, 너 왜 그때 떠났니? 진짜 이유 말해봐.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엄마. 왜? 말하면 다 망가져요. 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칠순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준비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을요. 바로 체코 전통 디저트였습니다. 과연 이것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18살 겨울, 저는 이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아니, 도망친 게 아니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노바크 가족의 셋째 딸 중 둘째였습니다. 언니는 일찍 결혼해서 프라하로 갔고 동생은 아직 어렸습니다.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했습니다. 장비 정비공이었죠. 월급은 적었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디저트를 만들었습니다. 체코 전통 꿀 케이크, 자두 타르트, 버터 쿠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옆에서 반죽을 치댔습니다. 밀가루 냄새, 설탕 냄새, 버터 녹는 냄새가 좋았습니다. 그게 저의 유일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2005년 탄광이 어려워졌습니다. 아버지 월급이 밀렸습니다. 집안 형편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빚이 생겼습니다.
어머니는 한숨만 쉬었고 아버지는 술을 마셨습니다. 그때 이르지가 나타났습니다. 먼 친척이었지만 우리보다 형편이 나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했습니다. 돈이 좀 있었습니다. 밀란, 내가 돈 빌려줄게. 천천히 갚아. 아버지는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이르지는 대가를 바랐습니다. 집을 담보로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르지는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카테르지나, 너 예쁘게 컸구나.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친척이니까요. 나랑 일하면 어때? 돈 벌 수 있어. 무슨 일이요? 프라하에서 접대일. 쉬워. 예쁘기만 하면 돼. 저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르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없을 때 저를 불렀습니다. 생각해봐. 내가 일하면 집안 빚 다 갚을 수 있어. 부모님도 편해지고. 싫어요. 그럼 집 빼앗길 텐데? 그것도 내 책임이야.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부모님께 말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아버지가 이르지와 싸울 거였고 그러면 빚은 더 커질 거였습니다. 어느 날 밤 이르지가 취해서 집에 왔습니다.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카테르지나, 나와. 얘기 좀 하자.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왜 이래요, 이르지? 빚 갚으라고 왔어. 밀란 어디 갔어? 아직 안 들어왔어요. 이르지는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카테르지나, 너라도 좋아. 나랑 프라하 가자. 저는 도망쳤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이르지는 소리쳤습니다. 너 때문에 내 가족 망한다. 알아?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떠나기로요. 제가 없으면 이르지도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모두가 잠들었을 때 저는 작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 돈 조금, 어머니가 만든 디저트 레시피 공책 하나. 마지막으로 메모를 남겼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문제예요. 제가 없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사랑해요. 기차역으로 갔습니다. 프라하행 기차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고향이 멀어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프라하에서 일했습니다. 식당, 청소, 허드레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독일로 갔습니다. 다시 일했습니다. 2010년 우연히 한국행 기회가 생겼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한국 좋대. 안전하고 일자리도 있대. 저는 갔습니다. 한국으로요. 그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20해 동안 단 한 번도 고향에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지금 다시 돌아온 건 용기가 아니라 절박함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으니까요. 과연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 처음 도착한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2010년 3월 인천공항은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길을 물으면 영어로 설명해 줬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유럽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안전함이었습니다. 제천으로 갔습니다. 아는 사람이 소개해준 제과 실습장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하면서 배울 수 있어. 숙식 제공되고. 저는 감사했습니다.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반죽을 했습니다. 빵을 구웠습니다.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디저트는 체코와 달랐습니다. 덜 달고 더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배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입맛을요. 어느 날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카테르지나, 너네 나라 디저트 만들 수 있어? 네, 체코 전통 디저트요? 응. 한번 만들어봐. 손님들 반응 보자. 저는 만들었습니다. 꿀 케이크, 자두 타르트, 버터 쿠키. 어머니 레시피 그대로였습니다. 손님들이 좋아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맛있네요. 체코 전통 디저트예요. 신기하다. 또 만들어주세요. 저는 기뻤습니다. 제 고향 음식이 한국에서 인정받는다는 게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국말을 배웠습니다. 어렵지만 재밌었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13년 가을 한 남자가 가게에 왔습니다. 강태석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요? 네, 잠시만요. 저는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태석은 구석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폈습니다. 매일 왔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주문. 어느 날 태석이 물었습니다. 여기 디저트 직접 만드세요? 네, 제가 만들어요. 맛있어요. 특별해요. 감사합니다. 태석은 웃었습니다. 수줍은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가 좋았습니다. 며칠 후 비가 왔습니다. 저는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버스 시간을 놓쳤습니다. 막막했습니다. 그때 태석이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이래요? 버스 놓쳤어요. 태워드릴까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 차 있어요. 같은 방향이에요. 태석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안 건데 전혀 같은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차 안에서 태석이 물었습니다. 한국 생활 어때요? 좋아요. 사람들 친절해요. 외롭지 않아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가끔요. 하지만 괜찮아요. 가족은요? 체코에 있어요. 오래 못 봤어요. 보고 싶겠네요. 네. 그 이후로 태석은 자주 저를 도왔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줬습니다. 고장난 기계를 고쳐줬습니다. 한국말 어려운 거 알려줬습니다. 저는 태석이 좋았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태석이 고백했습니다. 카테르지나 씨, 저 좋아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저요? 네. 처음 본 날부터요. 왜요? 저 외국인이에요. 상관없어요. 당신은 열심히 살아요. 정직해요. 따뜻해요. 저는 울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이렇게 말해준 게 처음이었습니다. 저도 좋아해요. 우리는 연인이 됐습니다. 1년 후 결혼했습니다. 태석 가족은 저를 환영했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네.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결혼 후 저는 작은 공방을 열었습니다. 태석이 도왔습니다. 간판 달고 테이블 만들고 홍보했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에 체코 디저트 맛집 생겼어요. 입소문이 났습니다. 손님이 늘었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2016년 아들 하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였습니다. 우리 아들이에요. 태석이 울며 말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가족이 생겼습니다. 일도 잘 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고향 생각이었습니다. 부모님 생각이었습니다. 겨울만 되면 눈물이 났습니다. 태석이 물었습니다. 연락해보는 게 어때요? 못해요. 용서 안 하실 거예요. 시도는 해봐야죠. 하지만 저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20해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편지가 왔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가야 할 때였습니다. 제천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체코 디저트는 한국 사람들에게 낯선 음식이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적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체코 전통 꿀 케이크예요. 달지 않고 부드러워요. 맛은 있는데 비싸네요. 재료를 수입해야 했으니까요.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천천히 단골이 생겼습니다. 사장님, 이거 중독성 있어요. 자꾸 생각나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태석은 퇴근 후 공방에 와서 도왔습니다.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포장했습니다. 하준이는 구석에서 그림을 그리며 놀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2달 동안 거의 매출이 없었습니다. 어떡하죠? 월세도 못 내겠어요. 제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제 월급 있잖아요. 버텨요. 태석이 말했습니다.
저는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택배로 배송했습니다. 반응이 왔습니다. 체코 디저트 처음 먹어봤는데 대박이에요. 포장도 예쁘고 맛도 좋아요.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태석도 도왔습니다. 하준이도 작은 손으로 스티커를 붙이며 도왔습니다. 위기를 넘겼습니다. 오히려 더 성장했습니다. 2022년 제천 중앙시장 상인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테르지나 씨, 우리 시장에 입점하실래요? 정말요? 네. 외국 음식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관광객도 끌 수 있고요. 저는 기뻤습니다. 시장 안에 작은 매장을 냈습니다. 손님이 더 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상인회 간부 오선미가 있었습니다. 41살 떡집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친절했습니다. 잘 되네요, 카테르지나 씨. 감사해요, 선미 씨. 하지만 제 매장이 인기를 끌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특혜받는 거 아니에요? 무슨 특혜요? 시장 좋은 자리 받았잖아요. 추첨으로 받은 거예요. 오선미는 믿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저 사람 외국인 감성 팔아서 장사하는 거예요. 가격도 비싸요. 바가지 씌우는 거죠.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저는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태석이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은 정직하게 일해요. 시간이 증명할 거예요. 맞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사장님 정직해요. 재료도 좋은 거 쓰고요. 외국인이라고 뭐 어때요? 맛있고 정성스러우면 되죠. 오선미는 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2025년 초 지역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제천의 숨은 맛집 체코 여성이 운영하는 디저트 공방. 기사가 났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관광객이 늘었습니다. 공방은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고향 생각이 더 났습니다. 성공할수록 부모님께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잘 살고 있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연락처도 바뀌었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의 편지가 왔습니다. 운명처럼요. 이제 돌아가야 할 때였습니다. 과연 아버지는 저를 받아주실까요? 체코에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저를 외면했습니다. 식사 때도 한마디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했습니다. 태석은 묵묵히 집 수리를 했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을 고쳤습니다. 깨진 창문을 갈았습니다. 장작을 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저 한국 사위 일 잘하네. 말은 없어도 성실해 보여. 어머니가 태석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태석. 우리 딸 잘 만났어. 아니에요. 제가 더 잘 만났어요. 어느 날 오후 이르지가 또 나타났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밀란, 집 문제 결정했어?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무슨 집 문제? 당신 명의로 된 땅 있잖아. 팔면 돈 되는데. 안 팔아. 왜? 어차피 쓸 데도 없는데. 나한테 팔면 좋은 값 줄게. 싫어. 이르지가 저를 봤습니다. 카테르지나, 너는 어떻게 생각해? 부모님 돈 필요하시잖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르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 맞다. 너는 20해 동안 부모 신경도 안 썼지. 이제 와서 재산 챙기러 온 거야? 태석이 일어났습니다. 그만하세요. 뭐? 당신 누구야? 저는 사위예요.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재밌네. 한국 사람이 여기 와서 뭘 안다고.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이르지, 나가. 당장 나가. 이르지는 비웃으며 나갔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의심의 씨앗이요. 밤에 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카테르지나, 진짜 왜 돌아왔니? 아버지 보고 싶어서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르지 말이 맞는 것 같아. 재산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 저는 재산 필요 없어요. 한국에서 잘 살아요. 증명해봐. 어떻게 해요? 아버지 마음을 열어. 그럼 믿을게. 저는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열죠? 아버지는 저를 보지도 않는데요.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디저트를 만들기로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체코 전통 디저트를요. 재료를 샀습니다. 밀가루, 꿀, 버터, 자두. 부엌에서 조용히 만들었습니다. 반죽을 치대고 오븐에 굽고 장식했습니다. 어머니가 옆에서 봤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준 거 기억해? 네, 다 기억해요. 잘 배웠구나. 디저트가 완성됐습니다. 예쁘게 접시에 담았습니다. 아버지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들어가도 돼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거 드세요. 옛날에 아버지 좋아하시던 거예요. 접시를 놓고 나왔습니다. 1시간 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다 드셨어. 정말요? 응. 한 조각도 안 남기셨어.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작은 희망이었지만요. 며칠 후 칠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테이블을 세팅하고 장식했습니다. 저도 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군거림은 있었습니다. 저 딸 진짜 뻔뻔하네. 20해 만에 와서 칠순에 끼어들어. 재산 노리는 거 아니야? 태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가 할 일 하면 돼요. 맞았습니다. 저는 할 일을 하면 됐습니다. 바로 아버지께 진심을 전하는 거요. 칠순날이 다가왔습니다. 과연 준비한 디저트로 아버지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칠순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받아주실지 아니면 영원히 등을 돌리실지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특별한 디저트를 만들 시간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디저트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을 담은 작품이었습니다. 밀가루를 체에 내렸습니다. 버터를 녹였습니다. 계란을 풀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껏 섞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한국에서 배운 섬세함을 더해서요. 반죽을 오븐에 넣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장식을 준비했습니다. 초콜릿으로 작은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광산 작업 등 옛날 우리 집 그리고 창문. 어릴 적 제가 아버지를 기다리던 그 창문이었습니다. 디저트가 구워졌습니다. 황금빛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식히고 자르고 장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종이에 글을 썼습니다. 한글과 체코어로요. 아빠, 저는 단 한 번도 아빠를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완성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디저트였습니다. 아니, 제 마음이 담긴 디저트였습니다. 낮이 됐습니다. 칠순 잔치가 시작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아버지는 정장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여전히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밀란, 칠순 축하해. 사람들이 인사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음식을 먹고 이야기하고 웃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끼어들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준이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나 외할아버지한테 인사하고 싶어. 그래, 가봐. 하준이는 아버지께 갔습니다. 할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체코어로 연습한 인사였습니다. 아버지가 놀랐습니다. 내가 한국 아이지? 네, 저는 강하준이에요. 할아버지 손주예요. 아버지는 하준이를 보며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래, 고맙다. 이르지가 끼어들었습니다. 밀란, 손주 귀엽네. 근데 한국 사람이잖아. 이 집대를 이을 수 있을까? 무슨 소리야? 손주가 한국에 사는데. 이 집은 누가 물려받아? 또 재산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는 화가 났습니다. 이르지, 오늘은 좀 조용히 해. 사실을 말하는 건데.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준비한 디저트를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이거 드세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디저트를 봤습니다. 와, 예쁘다. 저게 뭐야? 아버지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디저트 위 장식을 보신 거였습니다. 광산 작업 등 옛날 집 창문, 그리고 짧은 글귀.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읽으셨습니다. 아빠, 저는 단 한 번도 아빠를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카테르지나. 아버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20해 만에요. 네, 아빠. 너 정말 날 버린 게 아니었어? 아니에요. 전 도망친 게 아니에요.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무슨 말이야? 지킨다니?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말할 때였습니다. 진실을요. 과연 사람들은 믿어줄까요? 저는 마을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제가 18살에 집을 떠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르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 우리 집은 어려웠습니다. 아버지 월급이 밀렸고 빚이 있었습니다. 이르지가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르지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내가 도와줬지. 그런데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저에게요. 뭐라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프라하에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접대 일이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압박했습니다. 제가 안 하면 집을 빼앗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르지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증거 있어? 증거 없어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어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후 작은 종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20해 전 남긴 메모였습니다. 이거 봐. 카테르지나가 떠나던 날 남긴 거야. 어머니가 읽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문제예요. 제가 없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지? 왜 자기가 문제래? 저는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르지가 부모님께 피해주는 걸 막고 싶었어요. 제가 사라지면 이르지도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연락도 안 한 거야? 네. 연락하면 다시 찾아올까봐 두려웠어요. 아빠를 지키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이르지는 부인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날 모함하는 거야. 그때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르지, 너 그때 맨날 밀란네 집 들락거렸잖아. 나 봤어. 다른 사람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카테르지나 떠난 후에도 계속 땅 팔라고 했잖아. 이제 보니 수상하네. 이르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됐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가. 다시는 우리 집 근처에 오지 마. 이르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가 차갑게 변했으니까요. 이르지는 욕을 하며 떠났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카테르지나, 미안하다. 아빠, 내가 너를 오해했어. 20해 동안 미워했어. 괜찮아요, 아빠. 아니야. 괜찮지 않아. 넌 날 지키려고 떠난 건데. 난 널 배신자로 봤어. 아버지는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안아주셨습니다. 내 딸, 내 착한 딸. 저는 울었습니다. 20해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도 울었습니다. 태석도 눈가를 훔쳤습니다. 하준이는 영문도 모른 채 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밀란 좋은 딸 뒀네. 카테르지나 잘못 봤어. 미안해. 칠순 잔치는 화해의 자리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다시 받아줬습니다. 디저트를 나눠 먹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다. 카테르지나가 한국에서 배운 거래. 실력 좋네. 저는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오해가 풀렸습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와 둘이 앉았습니다. 카테르지나 한국 생활 어때? 좋아요, 아빠. 정말 좋아요. 남편은 최고예요. 저를 너무 잘 대해줘요. 다행이다. 내가 못해준 걸 그 사람이 해주는구나. 아빠도 충분히 잘해주셨어요. 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습니다. 한국 한번 가보고 싶다. 정말요? 응.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어. 저는 기뻤습니다. 꼭 오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렇게 우리는 화해했습니다. 20해 만에요. 과연 이 행복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체코에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와 매일 이야기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메우듯이요. 카테르지나, 넌 한국에서 뭐 해? 디저트 공방 운영해요. 체코 전통 디저트요. 돈 벌어? 네, 괜찮아요. 단골도 많고요. 자랑스럽다. 내 딸이 외국에서 성공했네. 아버지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거였습니다. 떠나기 전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년에 한국 갈게. 어머니랑 같이. 정말요? 응. 약속한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천 공방으로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선미가 움직인 거였습니다. 제가 체코에 간 사이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카테르지나 남편이 장인 재산 노리고 체코 갔대. 외국인이라 믿을 수 없어. 사기꾼일 수도 있어. 단골 손님 몇 명이 떠났습니다.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태석이 물었습니다. 시기죠. 당신 공방 잘 되니까요. 저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오선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인의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외국인 상인은 규제해야 해요. 우리 시장 이미지 나빠져요. 왜요? 다른 상인이 물었습니다. 믿을 수 없잖아요. 언제 떠날지도 몰라요. 카테르지나 씨 오래 살았는데요. 그래도 외국인이에요. 편견이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태석이 말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말로는 안 돼요. 맞았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더 정성껏 디저트를 만들었습니다. 손님들에게 더 친절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돌아왔습니다. 사장님, 헛소문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는 믿어요. 오선미는 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2025년 가을 지역 방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천 성공 상인 인터뷰하고 싶어요. 저요? 네.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정착한 스토리 좋을 것 같아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18배 고향을 떠난 것,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한 것, 공방을 운영하는 것, 그리고 최근 아버지와 화해한 것까지요. 방송이 나갔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감동적이에요. 응원합니다.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오선미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국에 오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달에 갈게. 정말요? 기다릴게요, 아빠. 저는 준비했습니다. 공방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부모님 방을 준비했습니다. 제천 관광지를 알아봤습니다. 드디어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만났습니다. 아빠, 엄마, 카테르지나. 우리는 안 왔습니다. 하준이도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는 하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손주 컸네. 제천으로 왔습니다. 공방을 보여드렸습니다. 여기가 내가 일하는 곳이에요. 아버지는 둘러봤습니다. 깨끗한 주방, 예쁜 디저트들, 손님들의 미소. 잘했구나. 정말 잘했어. 어머니도 울었습니다. 우리 딸 혼자 힘으로 이렇게 만들었네. 혼자 아니에요. 태석이 도와줬어요. 태석이 인사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환영합니다.
아버지는 태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네. 우리 딸 잘 돌봐줘서. 당연한 일입니다. 며칠 동안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천 명소를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이 마음에 드셨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하네. 사람들도 친절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살기로 했어요. 떠나기 전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카테르지나 이거 가져. 작은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고향집 열쇠야. 이제 이 집은 버려진 집이 아니야. 너희 가족이 언제든 돌아올 집이야. 저는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아니야. 내가 고마워. 내 딸로 태어나줘서. 부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연결됐습니다. 20해 만에요.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공방은 안정됐고 손님은 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이 생겼습니다. 2026년 초 제천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테르지나 씨, 제천 관광 홍보대사 해주실래요? 저요? 네. 외국인으로서 제천을 알리는 역할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시간이 될까요? 무리하지 않아도 돼요. 가끔 행사 참여하시면 돼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제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으니까요. 첫 행사는 관광 박람회였습니다.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체코 디저트를 나눠주며 제천을 소개했습니다. 제천은 아름다운 도시예요. 안전하고 따뜻해요.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왜 제천에 살아요? 여기서 가족을 만났고 꿈을 이뤘어요. 감동적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선미가 또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제천 대표해? 말이 돼? 상인의 사람들에게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선미 씨, 그만해요. 카테르지나 씨 잘하고 있잖아요. 시기 질투 그만하세요. 오선미는 고립됐습니다. 결국 상인회를 떠났습니다.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공방 앞 벚꽃이 폈습니다. 하준이는 학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엄마, 나 모범상 받았어. 우리 아들 자랑스러워. 태석은 승진했습니다. 부장 됐어요. 축하해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어느 날 체코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카테르지나 아버지가 많이 편해지셨어. 정말요? 응. 너 만나고 나서 달라지셨어. 웃음도 많아지고. 다행이에요. 그리고 말이야. 우리 다시 한국 가고 싶어. 언제든 오세요. 여름에 부모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이번엔 한 달 동안 머무셨습니다. 공방 일도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손님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장님 아버지예요. 손님들이 좋아했습니다. 와, 체코에서 오셨어요? 네. 딸 보러 왔어요. 딸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당연하죠. 최고 딸이에요. 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 모두 모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태석, 하준, 그리고 저. 건배. 우리는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카테르지나, 넌 정말 잘 선택했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뭘요? 한국으로 온 것. 여기서 행복 찾은 것. 네,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태석이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최고의 선택했어요. 당신 만난 것. 우리는 모두 울고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하다고요. 18살에 도망치듯 떠난 제가 이제는 두 나라의 가족이 있습니다. 체코에는 부모님이, 한국에는 남편과 아들이. 두 곳 모두 제 집입니다. 20해 동안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가족, 사랑, 평화, 그리고 제자리요. 한국은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줬습니다. 실패한 과거를 덮고 새로 시작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이제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2026년 1월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테르지나 씨, 책 쓰실 생각 없으세요?
책이요? 네. 당신 이야기요. 체코에서 한국까지 오해와 화해 정말 감동적이에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제 상처를 드러내는 게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태석이 말했습니다. 당신 이야기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요. 쓰세요. 결심했습니다. 밤마다 조금씩 썼습니다. 어린 시절 도망치듯 떠난 밤, 한국에서의 새 시작, 태석과의 만남, 그리고 아버지와의 화해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석 달이 걸렸습니다. 원고가 완성됐습니다. 제목은 두 번째 집으로 정했습니다. 한국이 제 두 번째 집이었으니까요. 책이 출판됐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눈물 나게 감동적이에요. 저도 용기 얻었어요. 서점 사인회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카테르지나 씨 책 읽고 엄마한테 연락했어요. 오래 안 했는데 한 여성이 울며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가족은 소중해요. 당신 덕분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도 외국인이에요. 한국 생활 힘들었는데 책 보고 힘 얻었어요. 같이 힘내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보람찼습니다. 그 무렵 아버지가 전화하셨습니다. 카테르지나 책 받았어. 읽으셨어요? 응. 다 읽었어. 울면서 읽었어. 죄송해요, 아빠. 아니야. 고마워. 내 잘못을 깨달았어. 너를 오해한 것. 이제 괜찮아요. 그리고 자랑스러워. 내가 이렇게 강한 사람인 줄 몰랐어. 아버지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거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공방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손님이 늘어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한국 청년 2명이었습니다. 사장님, 체코 디저트 배우고 싶어요. 그래요? 열심히 가르쳐 줄게요. 저는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밀가루 반죽법, 오븐 온도 조절, 장식 방법. 하나하나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우와, 어려운데 재밌어요. 그렇죠? 정성이 중요해요. 어느 날 제천시장이 공방에 방문했습니다. 카테르지나 씨, 제천의 자랑입니다. 과분한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외국인으로서 이렇게 정착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정말 대단해요. 시장은 표창장을 주셨습니다. 제천시 모범 사업 자상입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한국이 저를 인정해주는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과 축하했습니다. 엄마 최고. 하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 자랑스러워. 태석이 안아줬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 없었으면 못했어요. 우리 함께 했죠. 맞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었습니다. 여름 부모님이 세 번째로 한국에 오셨습니다. 이번엔 오래 머무르셨습니다. 여기가 좋아.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따뜻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예 이사 오실래요? 제가 농담했습니다. 진지하게 생각 중이야. 정말요? 응. 어머니랑 상의하고 있어. 저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기뻤습니다. 부모님이 가까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느 날 아침 공방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이 벌써 줄을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꿀 케이크 있어요? 네, 막 구웠어요. 다행이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저는 웃었습니다. 제 디저트가 누군가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 보람이었습니다. 오후 태석이 전화했습니다. 여보, 오늘 일찍 들어가요. 같이 저녁 먹어요. 좋아요. 뭐 먹을까요? 당신이 좋아하는 거요. 우리는 가족 식사를 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하준이는 학교 이야기를 했고, 태석은 회사 이야기를 했고, 저는 공방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옛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카테르지나, 넌 어릴 때 정말 귀여웠어. 엄마, 그 이야기 또 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특별하지 않아도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과연 이 평화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지금은 2026년 1월 말입니다. 저는 38살입니다. 한국에 온 지 16년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태석은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잘 잤어요? 응. 당신은? 저도요. 오늘 바쁘죠? 조금. 하지만 괜찮아요. 하준이를 깨웠습니다. 하준아, 학교 가야지. 엄마 5분만요. 안 돼. 늦어.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평범함이 좋았습니다. 공방으로 갔습니다. 직원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주문 많아요. 그래요? 열심히 해봐요. 오늘도 디저트를 만들었습니다. 밀가루를 반죽하고 오븐에 굽고 장식했습니다. 매일 하는 일이지만 여전히 좋았습니다. 손님들이 왔습니다. 사장님, 이거 정말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제 음식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점심때 태석이 들렀습니다. 점심 먹었어요? 아직이요. 같이 먹어요. 우리는 함께 식사했습니다. 간단한 샌드위치였지만 함께라서 맛있었습니다. 요즘 행복해요? 태석이 물었습니다. 너무요. 당신은? 저도요. 우리 잘 살고 있죠? 네, 정말 잘 살고 있어요. 오후에 아버지가 전화하셨습니다. 카테르지나 결정했어. 뭘요? 한국으로 이사 갈 거야. 진짜요? 응. 다음 달에 갈 준비 시작할게.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부모님이 가까이 계신다니. 집 알아봐 드릴게요. 고마워. 너희 근처로 알아봐줘. 저녁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한국 오신대. 하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진짜요? 와. 응. 우리 근처로 이사 오신대. 대박. 매일 볼 수 있겠다. 태석도 기뻤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살아야죠. 고마워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제천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조용한 거리, 평화로운 도시. 이곳이 제 집이었습니다. 18살에 도망치듯 떠났던 제가 이제는 2개의 집을 가졌습니다. 체코와 한국 두 곳 모두 제 고향이었습니다. 한국은 제게 많은 것을 줬습니다. 두 번째 기회, 사랑하는 가족, 성공적인 일, 그리고 진정한 행복. 저는 한국에 감사했습니다. 이 나라가 저를 받아줬으니까요.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력하는 사람을 인정해줬습니다. 정성을 다하면 보답해줬습니다.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기서 살 겁니다. 공방을 운영하고 가족을 돌보고 이웃과 함께 웃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준이가 물으면 말해줄 겁니다. 엄마는 2번 삶을 시작했어. 첫 번째는 체코에서, 두 번째는 한국에서. 그리고 두 번째 삶이 엄마를 진짜 행복하게 만들었어. 20해 전 18살 소녀는 두려움 속에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38살 여자는 당당합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가 됐습니다. 체코와 한국,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제 자랑입니다. 오늘 밤 저는 감사하며 잠들 겁니다. 옆에 태석이 있고 방 건너편에 하준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곧 부모님도 가까이 오실 겁니다. 이게 제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카테르지나 노바코바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이야기는 모두 사랑과 감사로 가득할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의 배경은 항상 이곳, 대한민국일 거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이 저에게 2번째 집을 줬습니다.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체코 사람이면서 동시에 한국 사람입니다. 두 나라 모두 제 고향이고 두 나라 모두 사랑합니다. 이게 제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정체성이 자랑스럽습니다. 요즘 저는 자주 생각합니다.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예전에는 행복이 거창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큰 성공, 많은 돈, 화려한 삶.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행복은 아주 작은 순간들에 있다는 것을요. 아침에 눈을 뜨면 태석이 옆에 있습니다. 조용히 숨을 쉬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이 사람이 제 곁에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16년 전 작은 카페에서 처음 만난 그 수줍은 남자가 지금은 제 인생 전부가 됐습니다. 태석은 여전히 말이 적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줍니다. 제가 피곤하면 설거지를 대신하고 공방 일이 많으면 퇴근 후 와서 도와줍니다. 큰 말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요. 그 당연함이 저는 좋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걸 태석이 가르쳐 줬습니다. 하준이를 볼 때마다 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10살이 되는 아이는 저와 태석을 닮았습니다. 태석의 차분함과 제 끈기를 물려받았죠.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공방으로 달려옵니다. 엄마 나왔어. 그 목소리만 들어도 하루 피로가 풀립니다. 하준이는 체코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배우고 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한테 체코말로 편지 쓸 거야. 어린 나이에 두 문화를 이해하려는 모습이 기특합니다. 언젠가 하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체코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둘 다야. 그게 특별한 거야. 하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나 특별한 거 좋아.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지 궁금합니다. 아마 저보다 훨씬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겠죠. 두 나라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는 어른이 되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곧 한국에 오십니다. 영구적으로요. 집도 알아봤습니다. 공방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매일 볼 수 있을 겁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같이 마시고 저녁에 산책하고 주말엔 하준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아버지는 요즘 건강하십니다. 한국에 오시면 더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새로운 환경, 손주와의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딸과 함께하는 일상이 아버지를 젊게 만들 겁니다. 어머니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한국 음식 배우고 싶어. 카테르지나 가르쳐 줄래? 당연하죠, 엄마. 같이 요리해요. 상상만 해도 행복합니다. 공방도 꿈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크게 키우고 싶습니다. 직원도 더 고용하고 체코 디저트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싶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에게 체코 문화를 알리고 기술을 전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체코에도 지점을 내고 싶습니다. 역으로 한국 디저트를 체코에 소개하는 거죠.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음식으로, 문화로, 사람으로요. 가끔 옛날 생각을 합니다. 18살의 저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고 희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다릅니다. 미래가 기대되고 매일이 감사합니다. 무엇이 저를 바꿨을까요? 한국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저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노력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 외국인이어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정성을 다하면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제가 사는 곳이 아닙니다. 제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체코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 탄생은 제 선택이 아니었지만 두 번째 탄생은 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곳에서 살 겁니다. 공방을 운영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 웃으며 살 겁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평범해도 좋습니다. 이 평범함 속에 진짜 행복이 있으니까요. 태석과 함께 늙어가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하준이가 자라서 자기 가족을 꾸리는 모습도 상상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여행 다니는 모습도 상상합니다. 모든 상상이 따뜻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언젠가 하준이가 물을 겁니다. 엄마,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뭐예요? 그러면 저는 대답할 겁니다. 한국에 온 것, 아빠를 만난 것, 그리고 너를 낳은 것. 그 세 가지야. 지금 이 순간 저는 완벽하게 행복합니다. 부족한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삶이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기적입니다. 18살의 저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괜찮아. 지금은 힘들지만 곧 좋아질 거야. 내가 상상도 못할 만큼 행복해질 거야. 포기하지 마. 계속 걸어가. 반드시 빛이 보일 거야. 그리고 지금의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덕분에 지금의 나는 행복해. 인생은 참 신기합니다. 가장 어두웠던 순간 다음에 가장 밝은 순간이 왔습니다. 가장 외로웠던 때 다음에 가장 사랑받는 때가 왔습니다. 절망 다음에 희망이, 슬픔 다음에 기쁨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두 번째 집이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당신을 사랑할 사람이, 당신이 행복할 자리가 분명히 있어요. 저에게 그 자리가 한국이었던 것처럼요. 오늘 밤도 저는 감사하며 잠들 겁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이것이 제가 배운 행복의 비결입니다. 매일 감사하는 것, 작은 것에 만족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 카테르지나 노바코바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당당히 서 있습니다. 두 나라, 두 문화, 두 가족 사이에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